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0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DJ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세 번째 아들이죠. 김홍걸 의원의 재산 문제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홍걸 의원은 이효 여사의 친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김홍일 전 의원, 김홍업 씨, 이 사람들은 이효 여사 전 부인, DJ의 전 부인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홍일, 김홍업 이 사람 두 사람과 김홍걸 이 사람은 이제 배다른 형제죠. 그래서 아마 그 김대중 전 대통령 그 사망한 이후에 그 최근 남은 재산은 김홍걸 의원이 상속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산 신고를 그 이번 4.15 총선 때 했습니다. 무려 58억 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라고 하는 거 있죠. 32억 5천만 원. 이게 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서초구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하는 그 아파트가 한 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강남구 1원동 여기에 있는 레미안 루체하임이라고 하는 그 아파트가 또 한 채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서대문구 대현동에 있는 상가 263.80제곱미터, 대략 한 80평쯤 되는 겁니다. 이것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지분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치면은 대략 한 58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요, 대략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58억이라고 하면 아마 실제는 한 뭐 80억 내지 90억 정도의 시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점에서 보이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뭐 총선 때와 그 최근 재산 신고 사이에 뭐 18억인가 뭐 이 정도가 12억인가 뭐 이 정도가 더 늘었다 뭐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바로 지금 김홍걸 의원도 10억이 늘었습니다. 총선 때하고 지금하고. 그래서 살펴봤더니 재산 신고를 하나 누락한 게 있었습니다. 뺀 거죠, 뺀 거. 그게 있었는데, 이게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입니다. 이 분양권이 대략 한 10억 원 가까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까지 합치면 이제 이 재산 등록 기준으로 보는 그런 총액이 67억 7천만 원 정도 되고요. 이거 이제 따지면 한 100억대 정도, 시세대로 따지면 100억대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중에 이제 일원동에 있는 이 레미안 루체하임이라는 아파트는 최근에 이제 한 채만 남기고 팔아라, 뭐 정부 여당에서 하도 그러니까 김홍걸 의원이 이것을 아들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재산은 여전히 뭐 거의 70억대 후반 뭐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재산이 뭐 70억대 후반이 어쩌고 이런 게 아니고, 자, 김홍걸 의원의 이 재산이 과연 어디에서 났을까? 이걸 알고 싶은 겁니다. 그 재산이 어디에서 났을까? 무슨 얘기냐면, 자, 고덕동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그 김홍걸 의원의 아내 임모 씨가 2016년에 분양받은 거고요. 올해 2월 달에 팔았습니다. 2월 달이면 총선 전에 팔았는데 뭐 총선 때 신고 안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총선 때 재산 신고의 등록 기준, 신고의 기준은요, 작년 말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2019년 12월 31일에는 이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을 김홍걸 의원이 가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신고를 누락했다? 그러면 그 신고 누락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돼서 58억 신고했는데 10억 원 아파트 분양권이 빠졌다. 그래서 67억, 뭐 거의 68억 원 돈이고, 시세로 따지면 100억 원 돈이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김홍걸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DJ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겪어야 했던 불이익, 그런 거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 나이가 57세인데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보면 전체 5년 동안의 소득세를 135만 원을 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월별로 나누면 매월 소득이 한 2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극빈층 중에서도 극빈층이죠. 이것만 따지면.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100억 원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부분이. 자, 그럼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 첫 번째, 이게 결국 DJ 돈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기는 제대로 된 그 소득, 제대로 된 수입이 없는 사람입니다. 김홍걸 의원은. 그런데 100억대가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자기가 번 돈이 아니고 결국 자기 아버지 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김홍걸 의원한테 물려준 돈이다. 내지는 증여하거나 뭐 어쩌저쩌 이리저리 아버지한테 받은 돈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면 증여가 됐든 상속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세금을 제대로 냈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아마 동교동 사저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뭐 상속받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세금을 제대로 냈을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재산은 그럼 어떻게 불린 것이냐? 여기에 보면요, 실제 한 30억 남짓 정도가 은행 대출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뺀 게 이렇다는 겁니다. 뺀 게 67억 7천만 원은 지금 31억인가가 은행 대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리고 본인은 여기저기 전세로 돌아다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전세로 돌아다녀가면서 은행 돈 31억을 빌려서 강남 서초 여기에 아파트 2채 상가, 이 상가도요 실제 80평짜리를 절반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최근 선관위나 이런 데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전체 지분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재산 허위 신고가 되는 것이죠. 이런 점 때문에 이 재산이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이냐, 세금은 제대로 냈느냐 하는 것인데, 누가 봐도 이거는 DJ 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강남 서초에 있는 31억의 은행 대출을 받아서 샀고, 그 다음에 자기는 전세로 돌아다녔다면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수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럼 이 시드머니는 어디서 나왔느냐? 결국은 DJ 돈이다. 근데 DJ 돈이라고 하는 건 뭐 잘 아시겠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1997년이죠. 97년 대선 때 DJ 비자금을 당시 신한국당에서 폭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DJ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돈이 신한국당 주장 강삼재 사무총장이 당시에 폭로를 했죠. 폭로했을 때 거기에 청와대 배재욱 사정비서관이 연루가 돼 있었습니다. 그럼 이 조사는 누가 한 것이냐? 당시에 국가정보원의 전신 안기부에서 한 것이죠. 그건 뭐 대략 나와 있습니다. 안기부에서 DJ의 비자금, 숨겨놓은 비자금을 대략 조사를 해서 그 조사를 청와대 배재욱 비서관을 통해서 당에다 전달을 했고, 그 당시 이회창 후보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회창 후보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회창 후보가 이거 폭로하자. 그래서 당시 사무총장인 YS계였죠. YS계의 강삼재 사무총장이 그거를 제 기억에는 뭐 한 10월 달쯤인가 폭로를 했습니다. 10월 중순에 폭로를 해서 수사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사를 YS가 그거 수사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10월 말에 뭐 울산인가 어디서 뭐 YS 인형 갖다 놓고 신한국당 당원들이 그거 막 두들겨 패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YS와 이회창 후보가 갈라서게 된 계기가 돼 있었죠. 그거 뭐 잘 기억나실 겁니다. 그 계기가 바로 DJ 비자금 사건이다. 그런데 DJ 비자금 사건은 그 이후에 YS가 직접 김태정 검찰총장을 불러서 자, 이거 수사하면 큰일 난다. 덮어라. 이렇게 돼서 덮었고요. 그해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나서 대통령 선거에서 DJ가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DJ가 YS한테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김홍걸 의원이 가지고 있다는 이 시가 100억 원 상당의 재산, 이 재산은 결국 그 DJ 비자금 속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게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홍걸 의원이 평생 돈 벌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디에서 이 100억 원대 재산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결국 원천이 DJ 비자금이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김홍걸 의원은 자, 그 원천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받은 돈인지 여부를 밝히고 세금 계산을 제대로 했는지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밝혀야 한다. 그래서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와 귀,
국회의원은 뭐 선출직이니까 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돈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 두 가지를 자기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재산을 형성한 사람이 부귀를 한꺼번에 누리려고 하다가 빚은 참사다. 전 이렇게 봅니다. 자기가 자기 재산의 출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아버지한테서 세금 안 내고 물려받은 재산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그런데 국회의원 배지까지 달겠다? 이거는 양심불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는 김홍걸 의원이 부와 기는 함께 추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직을 이건 내놔야 되는 문제다. 둘 중에 하나를 저는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버지한테서 물려받거나 아버지한테서 몰래 받은 재산, 이 재산 세금 계산 제대로 안 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세금 계산을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은 그 재산을 지키고 싶으면 국회의원직을 내놓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다 어물쩍 그냥 넘어가려고 해선 곤란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김홍걸 의원은 평상시에 어떤 얘기 해왔습니까? 아버지의 뜻,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돈입니까? 아버지가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말라, 그러면서 정의를 추구하라, 이런 얘기를 줄곧 얘기해와서 자기가 실천하고 있는 듯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김홍걸 의원은 어차피 사태가 이렇게 돼서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다면 김홍걸 의원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택할 것이냐, 국회의원직을 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고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 그나마 아버지의 뜻에 저는 맞는, 부합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김홍걸 의원의 시가 100억 원이 넘는 재산, 이 부분에 관해서 김홍걸 의원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저는 국민과의 약속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